안녕하세요. 감성토끼 캘리그라피입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라고 정가운데 쓰지 않고 조금 여기 몰려서 한번 써볼게요. 글씨는 감성체로 써볼 거예요. 즐거운을 이제 이 캘리그라피 쓸 때는 이제 단어나 문장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빈틈이 어디 있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음 줄 쓸 때 이렇게 빈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하나의 덩어리가 잘 완성이 됩니다. 한가위를 여기 사이에다가 좀 밀어 넣을게요. 줄자가 길고 겉자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틈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한가위를 넣어 볼게요. 자, 이제 되세요만 남았는데 여기다 쓰면 이제 되세요를 못 쓰게 되고 구도도 굉장히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니까 되세요는 여기 앞부분으로 좀 빼보도록 할게요. 밑에 여백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세로 모음을 굉장히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윗부분하고도 좀 밸런스를 맞춰줬고요. 여기 여백을 좀 적절하게 좀 남겨두었어요. 너무 꽉 차게 하는 것도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백이 좀 남겨져 있어야 결과물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자, 먼저 뜯어두었던 스티커고요. 자, 여기 이렇게 라인을 하면 좀 예쁠 것 같아요. 스티커가 여러 가지 꽃이 있어서 이렇게 구성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하기도 좋고 예쁘게 나와서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붙여서 완성을 할게요. 남은 부분은 이제 가위로 자르거나 이렇게 붙여주시면 뒤로 접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완성. 자, 두 번째 쓸 엽서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라는 문장을 쓸 건데요. 가로로 가운데 정렬하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스티커를 좀 꾸며볼 거예요. 민족 대명절부터 써야 되는데 제가 한가위 먼저 써서 중심을 좀 잡아볼게요. 캘리그라피 쓰실 때 글자를 쓰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먼저 쓰시면 뭐 쓰셔도 되고 또 그러면 중심 잡을 때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에 맞게 민족 대명절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연두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민족 대명절. 이 중심을 맞춰야 되니까 글자 크기는 이제 한가위를 보면서 글자의 크기를 작게 혹은 크게 맞춰가지고 써보도록 할게요. 이제 쓰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구상은 하는데 실제로 쓸 때 그게 생각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쓰고 버리고 계속 종이를 낭비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수업 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수강생들한테 이제 샘플을 보여드려야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바로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쓴 글씨를 보면서 다음 글자의 크기나 위치를 바로바로 이제 빠르게 판단해서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좀 순발력이 많이 생길 거예요.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자, 이거 좀 색깔을 바꿔서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한번 써볼게요. 이 줄바꿈 할 때 글자 수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한가위는 달랑 3글자인데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는 9글자여도 이렇게 나오면 가운데 중심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보는 사람은 이 가운데 중심이 쉬울지 몰라도 이제 글씨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쏠린 구도가 글씨 쓸 때는 초보분들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구도는 쓰면서 이제 남은 여백을 보면서 남은 글자의 넓이를 좁게 혹은 넓게 이렇게 맞춰서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그라퍼들 글씨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강약 조절도 섞여 있고 글자도 되게 자유롭게 작게 썼다 크게 썼다 했을까 라고 생각들 많이 하실 건데 이제 머릿속에는 어떤 글씨로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지만 실제로 쓸 때 더 자연스러운 감성을 담기 위해서는 100% 계산한 대로 쓰지는 않고요. 또 쓰면서 느낌이 바뀌기도 하고 생각이 조금 바뀔 때도 있으니까 지금 내가 쓴 걸 보면서 최대한 살려야겠다. 여기서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구도 위주로 하시다 보면 조금 자유롭게 표현하실 수 있고 이것도 연습이 되면 나중에는 어디 가서 뭐 행사나 이런 데서 글씨를 쓰실 때도 한 번에 글씨를 맞추실 수가 있어서 좋아요. 이제 막상 행사 같은 거 나가게 되면 앞에 이제 줄 쫙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도를 맞추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연습하시고 주변 분들한테 엽서나 이제 책갈피 같은 거 많이 주고 하시면 이제 실전 경험이 많이 쌓이실 거예요. 의외로 이제 글씨를 오래 배우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런 글씨를 조금 쓰시는 분들도 이제 획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구도를 잡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또 수업할 때 수강생들한테 창작하세요 라고 하고 이제 어떻게 하나 지켜보면 되게 작은 종이나 이런 거에
많이 이렇게 스케치를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나 너무 이제 내가 정한 대로 난 이대로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한 글자 쓰고 이게 아닌데 하고 종이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캘리그라피가 누구의 글씨를 이제 똑같이 따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만의 필체에 감성을 담아서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하는 글씨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좀 힘들지만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느낌 있는 글씨를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남은 스티커는 이렇게 뒤로 돌려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완성됐습니다. 자, 가운데 구도 한 번에 굉장히 쉽게 완성이 됐죠. 글씨 쓰는 순서는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중요한 거 먼저 쓰셔도 상관없다는 거. 그러면 중심이 잘 맞아지니까 이 방법으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